높은 물가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위해 서울신학대학교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저렴한 금액으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 학생들로부터 환영받고 있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이른바 통일교회 핵심 인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에 위촉돼 기독교계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음악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공연문화사역자들이 한국기독음악협회를 설립했습니다. 기독교 문화사역의 기회와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문화사역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제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죠. 밖에서 음식을 사 먹어야 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는 높은 물가가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신학대학교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1층. 9시가 안 된 시간인데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학생들이 받아가는 비닐봉지에는 참치 김밥이 들어있습니다. 김밥을 받아든 학생들은 335 모여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서울신대가 진행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가격은 1,000원에 불과하지만 음식의 질이나 양은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준비한 100인분의 김밥이 20분 만에 동날 정도입니다. 점심 저녁을 저는 밖에서 다 사 먹는데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1,000원에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음식을 먹으니까 확실히 가격적으로 부담도 덜 되고, 저 원래 아침을 잘 안 챙겨 먹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아침도 챙겨 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밥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는 되게 학교 오는데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1,000원으로 그것도 제공해 주니까는 되게 편리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 학기에는 일주일에 2번 진행했지만 학생들의 호응이 좋아 이번 학기에는 일주일에 3번으로 확대했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주 2회 했고요. 이번 학기에도 원래 계획은 주 2회만 하자고 계획했었는데 총장님께서 하는 김에 한 번 더 하자. 근데 그 하루 더 하는 거는 온전히 학교 재정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학생들 먹이는 일이니까. 식단도 볶음밥이나 비빔밥 등 다양합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없이 저렴한 금액으로 아침밥을 제공해 건강권을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지난 2021년 시작했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000원의 아침밥을 처음 시행했던 2021년에는 26개 대학이 참여했고 2022년 28개 대학, 올해는 145개 대학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대의 경우 한 끼 식사의 단가는 5,000원에서 6,000원, 정부와 부천시, 한우리교회 등의 지원을 받고 학교가 2,000원에서 3,000원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지만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식자재 가격 인상과 정부 예산 부족으로 지속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울신대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최대한 지속할 계획입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이 대학생들의 든든한 하루를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천일국이라는 이른바 신정국가론적 교리를 전파해온 한 통일교 핵심 인사가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에 위촉된 것으로 알려져 교계 안팎에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옛 통일교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이 인사는 한학자 총재가 조직한 하늘 부모님 성회 우산 아래 민족 통일과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21기 민주평통자문위원들을 위촉하고 자문위원들에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통일 역량을 키우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전하여 우리의 통일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이자 대통령 자문기구로 평화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건의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과 여론 수렴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임명된 민주평통 부의장 가운데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통일교 핵심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의장으로 임명된 진성배 효정세계평화재단 이사장은 통일교 신정국가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신통일 한국론의 권위자로 불리며 통일교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어서 국가의 평화통일 정책을 자문하는 부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기독교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 정부가 지난해 아베 신조 전 총리 사망 사건의 범행 동기로 알려진 통일교 고액 헌금 문제로 법인 해산명령 청구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에 통일교 핵심 인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한학자 총재 최측근으로 알려진 진성배 이사장은 한 강연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만든 하늘 부모님 성회 아래 정치와 종교, 경제, 언론, 예술인 등 모든 단체가 하나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0년 5월 8일 날 한학자 총재님께서 하늘 부모님 성회를 발표했어요. 하늘 부모님 성회라서는 한 분 하나님 아래 하나 인류 대가족이라는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것이고, 이 큰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우산 아래서 세계 종교가 하나 되고 정치인, 학술인, 언론인, 종교인, 경제인, 예술인 모든 단체가 하나 되자고 하는 그러한 인류 대가족의 모델을 기본적으로 제시한 것이 하늘 부모님 성회다. 또 다른 강연에서는 한학자 하늘 부모님 성회를 찬양하면서 민족 통일 역시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우산 아래서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큰 우산 아래 종교적 배타성을 벗어버리고 3.1운동처럼 모든 종교인이 하나 돼서 민족 통일에 세계 평화에 앞장설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단 통일교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는 통일교는 1960년대 이후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에서 정치권에 로비를 벌여왔다며 통일교 왕국을 세우려는 통일교의 종교적 목적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 의한 국기문란 행위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 종교적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문선명 한학자가 왕이 되는 통일교 왕국을 한국 땅에 세우기 위해서 적극적인 부동산 투자라든지 사업, 문화, 정치, 언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통일교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 점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통일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타국에서 일어났던 어떤 정치적, 사회적 부작용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기는 것이죠. 논란의 중심에선 진성배 이사장은 이단이면 평화통일 정책에 자문할 수 없느냐며 취재진의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저 지금부터 취재하겠습니다. 취재하지 마세요. 경찰 빨리 부르라고.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통일교의 핵심 교리를 전파하는 인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되면서 기독교계 안팎에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음악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공연문화 사역자들이 한국기독음악협회를 설립했습니다. 기독교 문화사역의 기회와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이때 문화사역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재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기독교 공연 문화 사역자들이 기독교 문화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사역은 교회 성장과 함께 2000년대 초반까지 성장세를 이어오다가 점차 쇠퇴하기 시작해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공연 자체가 어렵기도 했지만 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음악 중심으로 기독교 문화 시장이 획일화되면서 많은 사역자들이 일반 대중문화로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뮤지션들만 저희들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뛰어난 사람들이 저희들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으로 다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일반 기획사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마땅한 지원 체계나 도움 없이 각자 도생하듯 버텨오던 문화사역자들을 위해서 한국기독음악협회가 출범했습니다. 준비에는 3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찬양사역자연합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CCM 가수만의 문제를 넘어 제작부터 공연 기획, 무대 스텝까지 기독교 공연 문화 전반의 종사자들을 모두 망라하는 울타리 역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안민 전 고신대 총장과 CCM 가수 송정미 씨가 초대 공동회장으로 위촉됐습니다. 협회는 두 회장을 중심으로 교회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와 구체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이런 분들에게 우리 한국 교회가 지원하는,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 교회가 나를 키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사명적으로 나아가는데 교회의 모아진 힘을 이들에게 지원해주는. 현재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와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 등이 협회 이사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회는 또 이 시대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문화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문화사역의 확대도 끊임없이 고민할 계획입니다. 이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이때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함께 이 문화로 나눌 것인지,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어떻게 다양한 문화의 콘텐츠로 나눌 것인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지금 교회를 떠나고는 이때 이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문화로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조현삼 목사는 한국교회의 부흥에는 문화사역자들이 있었다고 격려했습니다. 조 목사는 한국교회가 이들에게 큰 빚을 졌다며 교회가 함께 이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세우셔서 노래하는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 하는 부분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기독교 문화사역의 부흥을 사역자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한국기독음악협회는 교회의 든든한 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세상 속에서 기독교 문화를 키워나가는 시작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최근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군 사관학교에서 철거하기로 해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 선동과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윤실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공산주의와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가는 선동을 노골적으로 지속하고 있다며 나아가 일본의 압제에 맞서 항일 독립전쟁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들을 철진한 이념 공세로 역사에서 지우는 작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윤실은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외면하고 개인의 편향된 이념을 국정으로 몰아붙인다면 국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국가의 미래는 갈수록 위태해질 것이라며 이제라도 윤 대통령과 정부는 이념 선동과 역사 왜곡을 멈추고 국민의 안전과 통합, 민생에 집중하라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최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총회 창립 111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는 예장통합총회 이순창 총회장과 김의식 목사 부총회장 등 임직원이 참석해 총회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설교를 한 이순창 총회장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열정, 헌신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하루하루 기념비를 세워가는 주인공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를 비롯한 한국장로교회는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로 시작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제20대 총장에 선출된 황덕형 총장이 오늘 서울신대 성결인의 집에서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취임 감사 예배에서 설교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임서공 총회장은 서울신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총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장 재선에 성공한 황덕형 총장은 다시 총장직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학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장 취임 감사 예배에는 서울신대 백운주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황덕형 총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여수 지역 목회자들이 교회의 공적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와 대전 CCC 그리고 지저스 페스티벌이 함께 지저스 페스티벌 대전 콘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여수 지역 목회자들이 교회의 공적 역할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공공신학과 한국사회란 제목으로 진행된 세미나엔 공공신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백석대학교 김민석 교수가 강사로 나섰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그대로 살아내자라고 하는 그 신학 운동이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석 목사는 또 교회가 속한 사회와 시민들을 위한 일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공공신학의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동문대회가 2박 3일 일정으로 신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성령과 목회란 주제로 열린 이번 동문대회는 부흥회와 세미나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목회할까 참 고민되는 시기에 성령과 목회라는 주제로 특별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동문대회를 준비했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와 지저스 페스티벌, 대전 CC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지저스 페스티벌 대전 콘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이 시대에 맞게끔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전도 방법들을 통해서 새로운 전도의 운동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대전 CCC는 목회자들에게 에디 전도 플랫폼과 전도 어플리케이션 코저너 등을 활용한 전도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북과 전남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